배움러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다들 정말 바쁘게 지내실 텐데요. 맞아요. 막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싶다. 혹은 나를 위한 진짜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현대인이라든 피할 수 없는 고민이죠. 달력을 한번 볼까요? 오늘이 2026년 2월 25일입니다. 여기서 한 달 반 정도만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날짜네요. 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봄날 같지만 사실 이 날이 대한민국의 휴가 문화, 관광산업 그리고 웰니스 비즈니스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분기점입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정폭적으로 밀어주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방대하고 복잡한 이 법령안의 껍데기를 좀 벗겨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시행령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배경을 먼저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기존 상황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치유나 힐링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그냥 마케팅 수식어에 가까웠잖아요. 정부 정책도 비슷했습니다. 산림청은 숲에 집중해서 산림치유를 밀고 해양수산부는 바다 중심의 해양치유를 기획했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따로 웰니스 관광을 밀었고요. 부처별로 예산이랑 정책이 막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고 시너지가 안 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그 파편화된 느낌이 강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 법령의 핵심이 바로 그 흩어진 구슬들을 범부처 차원에서 하나의 튼튼한 실로 꿰어냈다는 겁니다. 치유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거대한 정식 산업으로 규정한 거죠. 흩어져 있던 정책들이 드디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통합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소비자들, 즉 주말에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뭘까요? 자원의 확장을 꼽을 수 있겠죠. 맞아요. 저는 이번 법안 보면서 치유관광자원을 정의한 대목이 진짜 흥미로웠거든요. 보통 치유라고 하면 깊은 산속 휴양림이나 바다, 이런 자연 환경만 떠올리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명시된 자원 목록을 보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공예, 미술, 은학, 명상은 물론이고 차, 맨발 걷기길, 사찰, 한옥, 심지어 도심 속 식물원이나 박물관까지 전부 다 치유 자원에 포함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번 정책 패러다임의 가장 흥미로운 전환점입니다. 국가가 단순히 특정한 장소만을 치유의 조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장소가 다가 아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공예나 미술 외에도 무용, 체육, 약초 같은 무형적인 활동이나 소재까지 명확하게 법적 자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와, 그러면 진짜 우리 주변의 모든 문화 인프라가 거대한 천연 힐링센터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과거의 휴식이 경치 좋은 곳에서 커피 마시는 수동적인 쉼이었다면 이제는 아주 적극적이고 다채로운 형태의 경험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전문가 지도 아래 미술관에서 명상하고 한옥에서 직접 차를 우리고 하는 식으로요. 듣고 보니 당장 휴가 계획 세우는 기준이 달라지겠네요. 단순한 장소 이야기 아니라 경험을 예약하는 쪽으로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관점을 좀 바꿔서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가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장 올해 4월부터 내 사업체를 치유관광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서 보면 크게 두 가지 트랙이 있잖아요. 네, 치유관광서비스업과 치유관광시설업입니다. 먼저 진입장벽이 유연한 서비스업 구조부터 볼까요? 이 업종은 거창한 건물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관광객의 심신 회복을 돕는 전문 프로그램을 연평균 주 1회 이상 상시로 운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딱 1개 이상만 있으면 되고요. 본인이 현장 운영을 안 하더라도 기획이나 컨설팅만 수행해도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네, 훌륭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만 있다면 거액의 부동산 투자 없이도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지역 카페나 마을회관을 대관해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훌륭한 서비스업이 되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트랙인 치유관광 시설업은 이름부터가 허들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시설업은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빈 공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존 관광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죠. 관광 호텔업이나 전문 휴양업, 한옥체험업처럼 확실한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하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서비스업은 프로그램 1기였지만 시설업은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프리미엄 모델인 셈이죠. 기존 숙박업 하시던 분들이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로 도약하기 딱 좋겠네요.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결정적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 전문 인력 고용 문제요? 네, 서비스업이든 시설업이든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 1명 이상을 무조건 고용해야 합니다. 제가 문서 읽다가 제일 놀란 게 그 대목이었어요. 4월부터 법이 당장 시행되는데 지금 그 교육을 수료한 인재를 어디서 찾아 쓰나. 창업자 입장에선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당장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근데 부칙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올해 4월 9일부터인데 이 전문 인력 필수 고용 조항만 딱 1년 유예를 뒀어요. 2027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부가 왜 이 조항만 1년을 미뤘을까요? 아직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빙고. 정확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전문 인력을 길러낼 양성기관을 이제 막 지정하고 세팅하는 단계니까요. 시장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전문 인력 양성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갑자기 뚝딱 만들어질 순 없잖아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사실 현장을 꿰뚫어보는 선구적인 교육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흐름을 읽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국립공주대학교입니다. 공주대학교요. 거기가 치유관광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나요? 네, 공주대의 이용근 교수가 무려 10년 전인 2016년에 이미 스마트 의료 웰리스 관광 대학원을 신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2016년이요. 이번 법안이 나오기 한참 전이네요. 그렇죠. 당시만 해도 웰리스나 치유 관광이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앞으로 이 분야가 거대한 산업이 될 거라는 걸 내다보고 전문 석박사급 인력을 꾸준히 배출해 온 겁니다. 와, 10년을 앞서간 거네요. 그러면 이 스마트 의료 웰리스 관광대학원 같은 곳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내년부터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겠군요. 맞습니다. 이런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스마트 기술과 의료, 웰니스 관광을 융합해서 배운 전문가들이 이제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과 맞물려서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창업자분들에게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는 건 결국 공주대 대학원처럼 탄탄하게 준비된 기관에서 인재들이 충분히 육성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황금 같은 런웨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새로운 커리어나 웰니스 교육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1년은 엄청난 블루오션의 시작점입니다. 전국의 모든 치유관광 사업체들이 내년 4월 전까지 이 전문가들을 모셔가려고 치열한 영입 경쟁을 벌일 테니까요.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인력 수급의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한 시간표였어요. 네, 그리고 1년 동안 내실을 다져서 국가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충족하면 주어지는 확실한 보상체계도 있습니다. 바로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입니다. 아, 치유관광계의 미슐랭 가이드? 유효기간도 3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케팅 효과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제가 보니까 접근성이나 프로그램 퀄리티는 기본이고 눈여겨볼 대목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엄청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 지점이 바로 국가의 큰 그림입니다. 거대 자본이 산골에 들어서 지역과 단절된 최고급 요새를 지어봤자 우수 인증은 못 받는다는 뜻이죠. 지역 식자재 쓰고 동네 예술가들이랑 협업하고 이런 상생 모델을 만들라는 거네요. 진짜 힐링은 건강한 연결에서 온다는 철학 같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도 매섭습니다. 과태료 규정을 보면 인증을 받지 않고 유사마크를 달고 홍보하려면 1차 4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짝퉁 힐링 센터는 철저하게 엄단하겠다. 아주 든든하네요. 네, 매년 시행계획 세우고 대규모 실태조사도 하고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도 5년 단위로 지정해서 생태계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탑다운 뼈대가 진짜 튼튼합니다.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도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게 있잖아요.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이요. 네, 지자체들이 아마 앞다투어 실현 가능한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제출하게 될 겁니다. 지역경제 체질 가체를 바꿀 기회니까요. 농가, 숙박, 의료기관을 다 묶은 창의적인 기획안들이 나올 겁니다. 한방 온천타운이나 해양 스포츠 웰니스 식단 거점 같은 곳들이 생겨나면 주말이 정말 풍성해지겠네요.
아, 그리고 법령 15조도 너무 좋았어요. 취약계층 지원 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도 치유관광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 시책을 담았더라고요. 솔직히 웰니스 리조트 하면 돈 많고 여유 있는 특정 계층만의 사치제 느낌이 강했잖아요. 현실이 그랬죠. 근데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쉴 엄두를 못 내는 분들에게 국가가 치유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장치가 법에 있다는 게 참 따뜻했습니다. 치유가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게 막아준 거니까요. 맞습니다. 수익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지킨 훌륭한 장치입니다. 네, 배움러 여러분. 어느덧 오늘 탐구할 문서의 핵심을 다 파헤쳤네요. 2026년 4월 9일 치유관광은 이제 모호한 마케팅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시설업, 우수인증, 전문 인력이라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가진 산업으로 출발합니다. 당장 비즈니스를 준비하신다면 요건들을 꼼꼼히 챙기셔야겠죠. 프로그램 수나 숙박시설 여부,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2027년까지의 인력 유예기관과 공주대 사례 같은 교육 인프라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런웨이 1년을 어떻게 쓰느냐가 승패를 가르겠네요.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차분하게 하지만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법령안을 보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지역 주민에게 치유 자원을 우선 제공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미래의 치유관광은 돈을 내고 소비하는 사치제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인프라가 되는 걸까요? 이야,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산책로나 미술관이 내일 당장 국가가 인증하는 치유시설이 된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깊이 공감이 갑니다. 힐링이 1년에 한 번 가는 멀고 비싼 여행이 아니라 내 일상 속 공공인프라가 된다는 상상, 진짜 든든해지네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죠. 배움러 여러분, 오늘 저녁 커피나 차 한 잔 드시면서 이 도발적이고 매력적인 질문에 대해 여러분만의 생각이나 의견을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내일의 풍경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또 다른 놀라운 지식과 통찰을 한가득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일상에 치유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